제가 요즘 편의점에 들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탄산수 코너가 정말 넓어졌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물 아니면 탄산음료 둘 중 하나였는데 이젠 탄산수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레몬향, 자몽향, 심지어 복숭아향까지. 처음엔 저도 이게 뭐 그리 특별한가 싶었는데 마셔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청량감이 주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요. 사실 탄산수라는 게 복잡한 음료는 아니에요. 그냥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조합이 입안에서 터지는 그 느낌, 목을 타고 넘어갈 때의 그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름에 땀 흘리고 난 뒤에 마시면 정말 갈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 들고 식사 후에 한 잔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탄산수를 찾으시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점심 먹고 나서 습관처럼 탄산수 한 캔씩 따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실제로 속이 편해지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이 탄산수를 마셔도 어떤 분은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좀 이상했죠. 같은 탄산수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탄산수를 언제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운동하고 나서 공복에 시원한 탄산수 벌컥벌컥 들이켰다가 속이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목마르니까 마신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위산이 과하게 나와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요. 반대로 식사 후에 적당히 마셨을 때는 정말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한 잔 마시면 그 더부룩한 느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탄산수를 마실 때 타이밍을 좀 신경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진 거죠. 도대체 탄산수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냥 아무 때나 마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특정한 타이밍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고, 전문가분들 의견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탄산수도 똑똑하게 마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탄산수를 언제 마셔야 속이 편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은 어떤지까지 다 살펴볼 거거든요. 저처럼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가끔 속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탄산수를 언제 마셔야 속이 편해질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경험도 해본 결과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바로 가볍게 식사한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더라고요. 왜 이 시간대가 좋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위는 엄청나게 바빠져요.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느라 위액을 열심히 분비하고 위벽이 계속 움직이면서 음식을 잘게 만들죠. 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식후 30분 이내거든요. 이때 탄산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 탄산수 속 이산화탄소가 위벽을 자극해요. 이 자극이 위액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이 더 빠르고 부드럽게 소화되면서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소장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실제로 적용해 봤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탄산수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달랐어요. 예전엔 식사하고 나면 한두 시간은 배가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됐는데 탄산수를 이 타이밍에 마시니까 그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식사 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볍게 먹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죠. 과식했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해요. 이미 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탄산수까지 들어가면 위가 더 팽창하면서 불편함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먹고 난 후에만 마시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타이밍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공복일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혹은 운동하고 난 직후처럼 배가 완전히 빈 상태에서 탄산수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음식물이 없는데 위산만 왕창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으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마르다고 냉장고에 있던 탄산수 벌컥 마셨다가 한 10분도 안 돼서 속이 쓰린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복 탄산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 빈속에 탄산수 안 마셔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때가 잠자기 직전이에요. 누워서 자려고 할 때 탄산수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위에서 올라오면서 역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한 번은 자기 전에 탄산수 마시고 누웠다가 속이 울렁거리고 목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 받았던 적 있어요. 그 뒤로는 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탄산수 안 마시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식후 30분 이내. 이게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시간대에 가볍게 한 잔 마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속도 편해지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공복이나 취침 전, 과식 직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만으로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연우 선생님 인터뷰 내용을 찾아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박연우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예요. 탄산수가 위의 운동성을 자극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움직이면서 소화를 돕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산 문제 때문이에요. 탄산수가 위를 자극하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잖아요. 적당히 나오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데 과도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위식도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슴이 쓰리고 목에서 신맛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 말이에요. 저도 한두 번 겪어본 적 있어서 그 느낌 알거든요. 정말 불편해요. 가슴 한가운데가 화끈거리고 트림할 때마다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박연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가 계속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상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식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마시는 거, 이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가볍게라는 게 중요해요.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잔 정도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울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신경 쓰셨던 부분이 온도예요. 위가 민감한 사람들은 차가운 탄산수보다 상온의 탄산수가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좀 의외였어요. 탄산수는 당연히 차갑게 마셔야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차가운 음료가 위에 들어가면 위벽이 급격하게 수축해요. 그러면서 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거든요. 평소에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 배탈 나거나 속이 안 좋을 때는 찬물만 마셔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박연우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탄산수도 상황에 맞게 마셔야 약이 된다는 거요. 그냥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되고 내 몸 상태를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속이 더부룩할 때 식후 30분 이내에 한 잔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게 딱 제가 느꼈던 거랑 일치하더라고요. 저도 점심 먹고 나서 배가 묵직할 때 탄산수 한 잔 천천히 마시면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탄산수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마셔도 속이 쓰리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몸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굳이 억지로 마실 이유는 없잖아요.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자기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마시라는 거. 탄산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대로 마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듣고 나서 탄산수 마시는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탄산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시게 됐거든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론만 들으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경험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김민정 씨예요. 35세 직장인이시고요. 김민정 씨가 겪었던 문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거예요. 점심을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오후 내내 더부룩함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서 점심때마다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었대요. 파스타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땡기고 중국집 짬뽕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좀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후 2시쯤 되면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으면서 집중이 안 되더래요. 처음엔 소화제를 자주 먹었대요. 가방에 항상 소화제 넣어 다니고 속 불편하면 바로 먹고. 근데 김민정 씨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약을 먹는 게 좋아 보이진 않더래요.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식사 후에 탄산수 한 잔씩 마셔보라고. 처음엔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 나을까 싶어서 큰 기대는 안 했대요. 근데 워낙 더부룩한 게 괴로우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자 싶었던 거죠. 첫날 점심 먹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탄산수를 꺼내 들었대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데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느낌이 일단 상쾌하더래요. 그리고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30분쯤 지났을 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래요. 평소 같으면 배가 빵빵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됐을 텐데 그날은 그 느낌이 좀 덜하더라는 거예요. 김민정 씨가 신기해서 며칠 더 계속해봤대요. 점심 먹고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탄산수 한 캔씩 마시는 거죠.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더래요. 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업무 집중도가 달라지고 예전엔 오후 2시만 되면 졸음도 쏟아지고 배는 묵직하고 그랬는데 탄산수 마시고 나서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습관이 됐대요. 회사 냉장고에 탄산수를 항상 채워놓고 점심 먹고 나면 자리로 돌아와서 20분쯤 일하다가 탄산수 한 캔 꺼내서 천천히 마신대요. 이게 김민정 씨한테는 일종의 루틴이 된 거죠. 재밌는 건 이 습관이 소화만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던 김민정 씨가 탄산수 덕분에 수분 섭취량이 늘어났대요. 탄산수라도 결국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루 물 섭취량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인지 피부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덜하더래요. 김민정 씨가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요. 첫날 신기하다고 두세 캔씩 마셨다가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했던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한 캔, 그것도 천천히 마시는 걸로 정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도 중요하대요. 처음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탄산수를 마셔서 가끔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요즘은 냉장고에서 꺼내고 한 5분 정도 두었다가 마신대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가 되더래요. 김민정 씨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냥 탄산수 한 잔인데 이게 오후 업무 효율도 높여주고 속도 편하게 해주고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김민정 씨처럼 식후 더부룩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자, 이번엔 반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탄산수가 오히려 독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성호 씨 이야기인데 42세 남성분이세요. 이성호 씨는 평소에 아침 운동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조깅하고 오는 게 일상이었대요. 운동하고 나면 당연히 목이 마르잖아요. 땀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이성호 씨가 어느 순간부터 물 대신 탄산수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탄산수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래요.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청량감,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갈증을 확 풀어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 끝나고 탄산수 한 병씩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루틴이 됐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대요. 상쾌하고 좋고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좀 쓰린 거예요. 처음엔 전날 저녁을 뭘 먹었나 생각해봤대요. 혹시 매운 거 먹었나, 술 마셨나. 근데 별다른 게 없더래요. 그런데도 속쓰림은 점점 심해졌어요. 운동하고 나서 탄산수 마시고 나면 한 30분쯤 지나면 가슴 한가운데가 화끈거리기 시작하더래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뭔가 목으로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 이성호 씨는 그래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나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쓰고, 식사할 때도 속이 불편하고, 심지어 밤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는 날도 있었대요. 그제서야 이성호 씨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대요. 검사 받으면서도 이성호 씨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그냥 가벼운 위험 정도겠거니 했던 거죠. 근데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좀 놀랐대요. 위점막이 꽤 많이 손상돼 있더래요. 여기저기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일부는 헐어있는 부분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래요. 혹시 평소에 공복에 자극적인 걸 먹거나 마시는 습관이 있냐고. 이성호 씨가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매운 거 즐기는 것도 아니고 술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탄산수가 생각나더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침마다 운동하고 나서 공복에 탄산수 마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바로 그거라고 하시더래요. 공복에 탄산수 마시는 게 위를 계속 자극했던 거라고. 이성호 씨는 그때 처음 알았대요. 탄산수도 잘못 마시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선생님 설명이 이거였어요. 운동하고 난 직후는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탄산수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된대요. 그러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소화시킬 음식물은 없으니까 그 위산이 위점막을 공격하는 거래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아도 이게 매일 반복되면 점막이 점점 손상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성호 씨가 평소에도 위가 좀 예민한 편이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속 쓰리고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배 아프고 그런 체질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공복 탄산수까지 매일 마시니까 위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당분간은 탄산수 끊으라고. 특히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위염 치료제를 처방해 주시면서 최소 한 달은 약 먹으면서 식습관도 조절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성호 씨가 그때부터 완전히 습관을 바꿨대요. 운동하고 나서는 탄산수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심심하더래요. 탄산수의 그 청량감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쩌겠어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한 달 정도 약 먹고 조심하니까 증상이 많이 나아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 쓰린 게 사라지고 식사할 때도 편해지고. 그제서야 이성호 씨가 깨달았대요. 내가 그동안 내 위를 얼마나 괴롭혔나 하는 거요. 지금은 가끔 탄산수를 마시긴 하는데 절대 공복에는 안 마신대요. 식사하고 한참 지나서 그것도 한두 모금만 천천히 마시는 정도래요. 그리고 예전처럼 차가운 걸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니라 상온에 가깝게 해서 조금씩 마신대요. 이성호 씨가 저한테 꼭 전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탄산수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마신 거였다고. 특히 자기처럼 위가 예민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한테도 당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운동 후에 목마르다고 탄산수부터 찾지 말고 일단 물로 갈증을 해소하라고.
탄산수는 나중에 식사하고 난 후에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요. 이성호 씨 사례를 보면서 정말 경각심이 들었어요.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았을 뿐인데 위험까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탄산수 마실 때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자, 이제 탄산수 마실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사례들 보셨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탄산수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미 위장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위염 있으신 분들, 위궤양 진단 받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탄산수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탄산수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게 심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아예 탄산수를 입에도 안 된대요. 본인한테는 맞지 않는 음료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요. 공복이나 취침 전 섭취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이성호 씨 사례에서 봤듯이 공복에 탄산수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나와서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 직후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이럴 때는 절대 탄산수부터 찾지 마세요. 일단 물이나 미지근한 차로 속을 적셔주는 게 먼저예요. 취침 전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워지거든요. 여기에 탄산수까지 더해지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역류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탄산수 마시는 거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분들은 장이 예민해서 가스가 조금만 차도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을 느끼시거든요. 탄산수 마시면 당연히 장에 가스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이 계신데 탄산수 마시고 나면 1시간 안에 화장실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꼬이는 것처럼 아프고 가스도 많이 차고. 그래서 그분도 탄산수는 거의 안 마신대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탄산수라고 해서 다 같은 탄산수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 향료 들어간 것도 많고 인공감미료 첨가된 것도 있거든요. 레몬향, 자몽향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은 좋은데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순수한 탄산수보다 자극이 더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복숭아향 나는 탄산수 마셨다가 속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성분표 봤더니 향료도 들어가 있고 감미료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꼭 라벨 확인해요. 성분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밖에 없는지 체크하는 거죠. 인공감미료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소르비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수 고를 때 꼭 성분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아도 과도하게 마시지는 마세요. 하루에 서너 병씩 마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적당히 마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가고 배에 가스만 계속 차게 돼요. 제 경우엔 하루에 1캔, 많아야 2캔 정도만 마셔요. 그것도 식후에만요. 그 정도면 충분히 속도 편해지고 수분 섭취도 되더라고요. 굳이 더 마실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마지막으로 본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탄산수 마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 트림이 계속 나온다, 배가 빵빵하다, 이런 증상 느껴지면 그냥 안 마시는 게 답이에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내 몸이 싫다고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억지로 마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탄산수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루틴이기도 하고 여러 자료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복잡한 거 없어요.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1컵 마시기.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저는 보통 식사 끝나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지났을 때 탄산수를 꺼내 들어요. 바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이 좀 소화되기 시작할 때쯤 마시는 거죠.
그러면 탄산수가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 가볍게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트림도 많이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한 캔을 마셔요. 두 번째, 온도 조절이에요. 차가운 게 맛있긴 한데 위 건강 생각하면 상온이 제일 좋아요. 근데 솔직히 상온 탄산수는 좀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냉장고에서 꺼내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는 거예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가 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요. 찬 거 마시면 몸도 차가워지고 속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여름엔 좀 시원하게, 겨울엔 상온에 가깝게 마시는 게 제 방식이에요. 세 번째, 천천히 마시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안 지키더라고요. 목마르다고 급하게 들이키면 안 돼요. 탄산수는 특히 더 그래요. 급하게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위로 들어가면서 위가 갑자기 팽창하거든요. 그러면 불편하고 트림도 계속 나오고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이런 식으로 마셔요. 그러면 위가 천천히 적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시면 탄산수의 청량감도 더 오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급하게 마시면 금방 끝나버리는데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면 그 느낌을 더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빈도 조절이에요. 매일 마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만 마셔요. 월요일 점심, 수요일 점심, 금요일 저녁,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매일 마시면 오히려 위가 자극에 둔감해질 수도 있고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해요. 오늘 속이 좀 안 좋다, 위가 예민하다 싶으면 그날은 안 마셔요. 몸 상태가 좋을 때만 마시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루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 보면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요. 그리고 여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탄산수랑 궁합 잘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소화에 도움되는 음식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생강차가 대표적이에요. 식사하고 나서 생강차 한 잔 마시고 한 20분 뒤에 탄산수 마시면 정말 속이 편해져요.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거기에 탄산수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이 조합 추천해요. 요거트도 좋아요. 저는 아침 먹고 나서 가끔 요거트 한 컵 먹고 탄산수 마시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 주고 탄산수가 소화를 돕고, 다만 너무 차가운 요거트랑 차가운 탄산수 같이 먹으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요거트는 실온에 좀 두었다가 먹는 게 좋아요. 키위도 의외로 좋은 조합이에요. 키위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식사 후에 키위 한 개 먹고 탄산수 마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주말 브런치 먹고 나서 이 조합 자주 해 먹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민트예요. 생민트잎 2~3개 넣고 탄산수 마시면 향도 좋고 상쾌해요. 민트도 소화에 도움되는 허브잖아요. 여름에 특히 좋더라고요. 물론 민트향 나는 탄산수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생민트가 더 좋아요.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향이 나니까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커피랑 탄산수는 별로예요. 둘 다 위를 자극하는 음료니까 같이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바로 탄산수 마셨다가 속 쓰렸던 적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커피 마신 날엔 탄산수 안 마셔요. 매운 음식 먹고 바로 탄산수 마시는 것도 조심하세요. 매운 음식이 이미 위를 자극한 상태인데 거기에 탄산수까지 더하면 위가 과부하 올 수 있어요. 매운 거 먹었으면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걸로 속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또 다른 습관은 탄산수 마시기 전에 물 한 모금 먼저 마시는 거예요. 입안이랑 목을 좀 적셔주는 거죠. 그러면 탄산수가 덜 자극적으로 느껴져요. 특히 식사 후에 입안이 얼얼하거나 건조할 때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도 추천해요.
저는 처음 탄산수 마시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메모했거든요. 언제 마셨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랬더니 제 몸이 탄산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에 마셨을 때 제일 편한지,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처음 시도하실 때는 이렇게 좀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면서 나만의 루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탄산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탄산수는 제대로 마시면 정말 좋은 음료라는 거예요. 속도 편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와주고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근데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요. 김민정 씨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마신 분은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오후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속 불편함도 사라지고 수분 섭취 습관까지 잡혔죠. 반면 이성호 씨처럼 공복에 무작정 마신 분은 위염까지 생겼고 몇 달간 고생했어요. 똑같은 탄산수인데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제, 어떻게 마셨느냐의 차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산수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타이밍이에요. 식후 30분. 이게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시간대에 가볍게 한 잔 마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속도 편해져요. 반대로 공복일 때 취침 직전, 과식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마시면 위산 과다분비, 역류, 복부 팽만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품 고를 때도 신경 쓰세요. 순수한 탄산수인지 첨가물 들어간 건지 라벨 확인하시고요. 온도도 너무 차갑지 않게 천천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알아보고 경험해보니까 탄산수도 똑똑하게 마셔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신경 써서 마셔요. 식후 타이밍 지키고 상온에 가깝게 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1시간은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탄산수 한 잔으로 그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오후에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소화불량으로 불편한 일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점심 먹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탄산수 한 캔 천천히 마셔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큰 변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다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항상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마시고 나서 불편하다, 속이 쓰리다. 이런 느낌 받으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남들은 다 좋다고 해도 내 몸이 싫다고 하면 그게 답이에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탄산수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미 위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도 과하게 마시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자기 몸 상태 봐가면서 마시는 게 최선이에요. 기억하세요. 탄산수, 식후 30분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 한 줄만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적당히 내 몸 상태 체크하면서 마시는 거요. 오늘부터 탄산수 한 잔도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즐겨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나아가 일상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속도 편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